제가 임신 중일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이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당시 저는 임신 22주 정도까지 입덧이 많이 심한 상태였어요. 입덧 약도 받지 않아 링거를 맞아가며 견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침은 고사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는 상태라 남편이 혼자 차려 먹고 치우고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힘들어 보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라고 보내줬었는데 시댁에서 시누이가 남편을 매일 보다 보니 바람이 났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잠시 본 걸로 시누이가 알게 될 정도로 티를 냈었는데 가뜩이나 눈치가 없었던 저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몰랐던 거였죠.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 몰래 잠시 보자고 해서 만났었는데 울면서 남편이 바람난 증거라며 본인이 찾아온 걸 모두 보여주더군요. 신우가 핑계를 대고 남편의 차를 빌려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따오고 폰에 있는 카톡 내용을 찍어오고 그 바람난 상간녀가 같은 회사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아왔더라고요. 용서를 하든 본인이 찾은 증거로 고소하고 이혼을 하든 돕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며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 달이나 지옥에서 살면서 고민을 한 끝에 소송을 걸고 이혼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남편한테 겨우 말을 했습니다. 이혼이요. 남들이 많이 하기에 까짓거 나도 하자 싶었는데 한 달 동안 혼자 그렇게 고민을 해도 그게 쉽지 않더군요. 막상 내일이 되니 그런 현실이 다 안 믿어지고 절망스럽기만 하고 나중에는 제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쿨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할 때도 울고불고 흥분해서 말을 더듬고 하고 싶던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남편이 그 여자를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며 싹싹 빌면 받아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여자는 잘못이 없어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간녀를 감싸기 급급하더군요. 그때 저는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며 악을 쓰고 울다가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가게 되면서 그날의 이야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진정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이에 마음의 정리를 했는지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비는 겁니다. 대신 집이며 모은 돈을 다 저에게 주고 자기는 타고 다니던 차만 가지고 집에서 나가겠다면서요. 그리고 그 여자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을 안 걸면 그 여자 쪽에서 3천을 주겠다며 그냥 합의 이혼하자고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 35. 남편과 결혼 4년 만에 시험관을 3번 실패하고 포기하던 차에 기적같이 자연 임신으로 생긴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좋아했던 남편이었는데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돈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소송 걸지 말라는 이야기뿐이더군요. 당시에는 제가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한 이유 그 사람은 정말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와 몸만 나갔고 저는 신혼집에 살던 그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었죠. 너무 괴로운 마음에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친정에 들어가 지냈는데 친정 부모님도 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 때문에 제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들 하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은 그나마 전 남편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왔었고 저도 육아휴직비가 나왔었기에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며 받은 돈과 친정 부모님께서 조금 여유로우신 상태라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 옆집에 살던 언니 부부와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생활을 찾아가며 모든 게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저녁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처음에는 아이 문제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와 못 살겠다. 끝낼 거다. 그러니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내용의 말들이었습니다. 가정이요. 여기 지 가정이 어딨다고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지. 여자의 눈이 돌아가서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태어난 아기의 성도 제 성으로 한다는 걸 바로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아이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차분하게 할 말 다 해가며 쏘아주고 싶었는데 또 등신같이 흥분해서는 여기에 네가 돌아올 가정 따위는 없다. 한 번만 더 연락해서 개소리를 짓거리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악을 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집이 가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본인도 시댁에서 도움을 안 주니 아주 작은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겨우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가 결혼식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 저는 신혼집으로 살던 집값이 많이 올라 팔았고 신축을 분양받아 대출 없이 34평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러고도 차익이 남아 투자까지 해놨는데 정말 꽃이다 싶으면서도 애 안부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간 고생했던 게 떠올라서 어제 밤새도록 울었네요. 언젠가 전남편 놈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생 내 마음속의 상처는 그대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우리 아들은 평생 아빠 없이 자라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별이 더 낫다. 그냥 그 상간녀랑 어디 절벽에서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게 만든 것도 그놈이라 생각하니 더욱 철저히 밉고 증오스럽습니다. 어디 하소연하기도 부끄러워서 처음으로 글을 적어봤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모지리 같은 신세 한탄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네요. 다시 만나는 거요. 제가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놈의 번호가 제 폰에 뜨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명치에 뭔가가 꽉 막힌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신경질이 납니다. 전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그냥 어디 똥밭에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르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신우가 어떻게 그렇게 도와줬냐는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신우가 저를 도와줬던 건 남편을 신우이의 소개로 만났던 거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우와 대학 선후배 관계이고 여기가 지방이라 같은 업종인데 바닥이 좁아서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직을 하고서도 언니 동생하며 가끔 만나서 술을 먹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에 대해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나중에는 그놈이 후회한다. 작은 구축 아파트에서 살더라. 아이와 네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 하고 슬슬 찌르던 게 신우이였습니다. 애 아빠는 아이를 안 찾았어도 싱글인 고모와 시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내줬었는데 신우이의 개소리를 몇 번 듣고 나서는 그마저도 끊은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시댁 식구도 남들 보는 눈 때문에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한 거지 저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결혼 기간 동안 제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고 사이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이혼할 때는 눈 한 번 감아주지 그랬냐며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타박하시더군요. 진절머리 나는 그 집 식구들이 칭찬받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글을 멍청하게 다 안 적었구나 싶어 속이 뒤틀려서 추가 글을 적습니다. 참 못났네요. 나라는 사람이. 그쪽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꼴보기 싫어 추가글까지 쓰다니요. 아이가 이제 더 크면 자기만 아빠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아들인지라 제가 혼자 잘 케어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벌써 몸으로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곧 40인 제가 놀아주기도 힘드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보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애 아빠가 아이를 찾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찾게 된다면 보여줘야겠죠. 애 아빠가 아직까지는 혼자 애를 보겠다고 데려간 적은 없었는데 시댁에 애를 보냈을 때 같이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기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양육비는 한 달에 80만원씩 꼬박 보내오고 있어요. 웃긴 게 아이 100일, 돌등,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명절 같을 때에는 12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 챙겨주라고요. 이혼 당시 전 남편 월급이 새우 330 정도 받았었기에 양육비는 이 정도로 나름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서러웠던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 태교를 못해준다는 생각에 배를 쓰다듬으며 애한테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을 때, 임신 막달 저녁에 땡기는 음식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부탁하기 민망하고 미안해서 방에서 울면서 꾹 참아야 했을 때, 출산 가방을 혼자 챙기고 병원에 혼자 갔을 때, 조리원에서 2주 내내 울었을 때, 그리고 아이 보호자가 나 혼자라는 말을 할 때와 아이를 안고 가는 아빠들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그 상처들은 결국 모두 저한테 돌아오더군요. 적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순간들이었는데 이건 앞으로도 제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이겠죠. 아이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매 순간마다 아이한테도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과 힘을 주셨는데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혼자 감당했어야 했던 아픈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장하십니다. 그래도 좋은 분들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전 남편 놈은 원래 내 인생에 없던 놈이다 생각하고 사람도 아닌 쓰레기 때문에 또다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친권도 성도 다 가져오셨으니 아이한테 생길 서류 작성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댓글. 아이한테 그런 아빠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혹은 주변에서 아들한테 니네 아빠가 하는 등의 개소리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해둡니다. 앞으로 더더욱 혼자 아이를 잘 키우고 행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댓글. 중간까지 읽었을 땐 그래도 시댁이 남편이랑 다르게 개념 있네 하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다 읽고 나니 역시나네요. 임신한 아내 두고 바람피는 멍멍이를 키우고 장가까지 보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다시 엿그러드나요? 네 번째 댓글. 잘못은 남편이란 놈이 다 했는데 상처는 쓰니가 다 안으신 듯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쓰레기 같은 아빠라면 없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길러준 엄마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가정이요? 무슨 가정 타령을. 이혼 도장 찍는 순간 그걸로 끝인데. 좀 어이없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혼하게 되면 전 부인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보험 든 거 마냥. 여자한테 미쳐서 앞뒤 안 재고 나간 주제에 무슨 전부인이 옛날처럼 지만 바라보고 수절하는 줄 아나? 여섯 번째 댓글. 멍멍이 같은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단 없는 게 낫습니다. 진짜 레알로요. 자식 입장에서 저런 놈을 아빠로 안 두고 단호하게 치워준 것만으로도 좋은 엄마라고 장담합니다. 절대 애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멍멍이 놈이 어디서 가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대요. 지 가정이 어디 있다고. 미친놈인가? 일곱 번째 댓글. 구축 아파트에서 그 여자랑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끝낼 거다 하고 말했다는 건 정리도 안 하고 돌아오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건데. 임신한 아내 버릴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건 그냥 미친놈이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